안녕하세요. 인터넷 보안에 정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의 디지털 자물쇠라고 하죠. SSL, TLS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주 크게 줄어든다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변화의 핵심,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CAE 브라우저 포럼에서 통과된 투표 결과예요. SC-081이라고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 관련 안건인데. 그 투표 결과로 결정된 거군요. 네, 현재 최대 398일인 유효기간을요. 2029년 3월 15일까지 단계적으로 확 줄여서 47일로 만들기로 했어요. 애플이나 섹티고 같은 큰 회사들이 이걸 지지했죠. 47일이요. 와. 398일에서 47일이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줄여야 하는 걸까요? 역시 보안 때문이겠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보안 강화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혹시라도 개인 키가 유출됐을 때 공격자가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도메인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 주인이 인증서가 계속 쓰이는 문제, 방치된 인증서 문제 위험도 낮아지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한 연구 보니까 연평균 44만 개 이상 도메인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 데비안 취약키나 ROCA 같은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취약한 키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노출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유효기간을 90일로만 줄여도 키 유출 시 노출 위험이 75% 넘게 줄고 이걸 45일로 더 줄이면 거기서 또 58%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와, 효과가 상당하네요. 물론 47일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398일에 비하면 공격 기회가 정말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 같은 미래 변화에 대비해서 암호화 민첩성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어요. 암호화 민첩성이요? 네. 새로운 암호 체계로 더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인증서 관리를 자동화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안 강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특히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오래된 시스템을 쓰는 곳들은요. 맞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리카 같은 인증기관 CA에서는 이제 발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요. 47일 주기가 되면 3년 안에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8배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운영 부담이나 비용이 증가할 거고 이게 결국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인증서 발급 내역을 공개하는 CT 로그 서버 같은 인프라 부담도 커질 거고요. 실제로 GitHub 코멘트나 에너지 회사 사례 같은 걸 보면 IIS 서버나 IoT 기기, 방어벽, 오래된 시스템들은 아직 ACMA 같은 자동화 프로토콜 지원이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자동화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수동 작업이나 복잡한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 검증 정보 재사용 기간도 10일로 줄어드는데 이것도 자동화가 안 되면 그냥 운영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안 목표랑 현실적인 구현 능력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다만 이제 바로 47일로 가는 게 아니라 200일, 100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2029년 3월 15일에 최종적으로 47일이 되는 거라 적응할 시간을 좀 주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웹사이트 관리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입니다. 더 이상 수동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워져요. ACME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ACM이요? 네, 다행히 모뎀D 같은 아파치 모듈이나 레치 인크립트, 캐디, 트래픽 같은 오픈소스 도구를 또 디지설트 같은 상용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능이 필요한 건가요? 인증서 발급부터 검증, 갱신, 폐지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또 중앙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47일 주기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요. 사실 오류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해서 보안 자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암호화 기술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웹 브라우저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이요. 브라우저들이 사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브라우저들은 자체적인 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CAB 브라우저 포럼 규정을 강제하거든요. 강제한다고요? 네, 만약 어떤 웹사이트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인증서를 사용하면 브라우저가 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음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보안 경고를 띄우거나 심하면 아예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공개된 웹 환경에서는 사실상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사용자 보안을 위해서 브라우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핵심은 SSL TLS 인증서 유효 기간이 2029년 3월까지 47일로 대폭 단축된다는 것. 그리고 이건 보안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결국 업계 전반의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할 거라는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변화인 건 분명하지만 더 안전하고 또 민첩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는 결국 자동화에 달려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환경을 잘 점검하고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증서 관리 자동화가 보편화되고 인증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짧아져서 신뢰도가 올라간다면요. 어쩌면 이제 그 인증서를 맨 처음 발급받기 위한 절차, 그러니까 이 도메인이 정말 당신 것이 맞느냐, 이걸 증명하는 단계의 보안성이 인터넷 전체 신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병목 지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